자,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시장 마감 전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오후 3시 기준으로 나스닥이 1.7%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다시 고점을 향해서 시원한 반등이 아니라 그냥 안정만 찾아주게 된다면 지금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면서 이번에는 과연 지켜줄까? 저번처럼 함정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전 고점 64,400원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면서 마감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 추세도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증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습 효과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악재 때문에 잠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싸게 사려는 매수세 때문이라도 잠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나잇도 하기 좋은 시장이며 물론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반등을 유지해주지 못하고서 다시 저점을 깨버린다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랑 코스피 제가 이때부턴가 좀 모양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 이때부터 추세가 점점 좋아져서 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거의 고점을 돌파한 것과 다를 게 없고 현재 추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코스닥처럼 이렇게 큰 양봉이나 좀 크게 움직임은 최근에 없었지만 이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왔다면은 이렇게 2% 상승 출발, 저번 주 목요일에도 2.5% 상승 출발,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정말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료와 분위기에 따라서 갭상승, 갭하락이 정해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신규 진입자들에게 잘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심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갭하락이 나온 적이 9월 4일 이때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9월 4일 보시면은 이때 다우가 마이너스 2.8% 정도, 3일 목요일 시장에서 마이너스 나스닥이 5% 빠지니까 이때 잠깐 영향을 받은 거 말고는 그 뒤로 무너져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와서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오늘 증권사 쪽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 목표가는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전 패턴처럼 올라갔다가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올라갔다가 올라간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데, 또다시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자리, 단기간 제자리인 58,000원 이것도 못 지켜준다면 단계별로 최악의 경우에는 57,000원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야 될 자리가 되었으며, 당연히 저도 주가가 오를지는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될 자리가 되었다는 것과 가야 될 자리에서 가게 된다면은 다시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이 고점을 뚫어준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리도 전 고점에서 그렇게 멀어지지가 않았으며 저도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그냥 0%에 출발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이 가격에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신규 진입자들이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루 만에 갭상승 2%, 2.5%,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도 주가가 무거우니까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갭상승 나온 다음에 수급 꼬이면은 그 갭상승 전부 다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했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이런 수급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에 거래 대금이 몰리고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수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장중에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면서 강한 양매도 수급이 아니라면 지금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마감했는데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좀 나가긴 했지만 정확하게 전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좀 약하지만 다시 들어왔고 중요한 자리 회복해 주었고 수급도 지금 따라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추세를 유지해 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흐름이 삼성전자 쪽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닥의 카카오게임즈로 전부 다 몰렸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보시면 기관이랑 외국인이 전부 다 팔아먹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바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얘들이 잠깐 하루 만에 만주, 이만주 들어온다고 이게 풀릴 게 아니라 이 수급적인 면에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얘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는 그런 큰 세력이 있어야지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는 뜻인데 오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황금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쯤에 12시쯤에 이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구간에서 들어갔으며 8만원 뚫어주어서 시초가까지 좀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바랬지만 시초가와 좀 멀어지고 나서 8만원도 여기서 뚫어주지 못하고서 다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황금선 아래 있을 때는 단타로도 진짜 빠지지 않는 구간을 잘 읽을 줄 모른다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잠깐 터치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지켜주는 구간이 12시에 나왔으며 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실망감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황금선 아래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도 마찬가지. 시초가가 6%가 떴는데 장 시작 한 1, 2분 전쯤인가 그때 시초가가 보합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6%가 급하게 올라왔으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SK바이오팜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SK바이오팜은 이때 좀 예수금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수량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71만 주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단위 그 정도 사람들이 물량을 좀 쉽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71만 주가 나오는 것도 쉽게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둘째 날에 500만 주나 풀렸습니다. 일단 장외 가격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렸는데 수량 배분 목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 그 다음 날에 그냥 SK바이오팜처럼 차익 실현을 하고서 바로 나가야 될 물량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전부 다 받고서 다른 세력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며 오늘 음봉 하나만으로는 이 종목의 추세를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여기서 하루만이 아니더라도 윗꼬리가 많이 없는 양봉이 뜰 것이며 다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8만원쯤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며 만약에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올라와서 8만원 근처 수준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종목이라면은 잠깐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수 대기가 쌓였다 하더라도 오르는 척 하다가 무너질 것이고 계속해서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8만원 근처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도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서 그 8만 원 근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 유지해주다가 결국에 뚫어주어서 또다시 고점 근처까지 근접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관과 외국인이 나간다더라도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시장, 앞으로 시장에서 오늘같이 시초가를 못 지켜주고 황금선 아래 있고 이러면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어제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우선 분류를 했던 종목 중에서 반응이 왔던 게 유니크랑 EM코리아랑 그리고 보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그 영상에서 분류를 했듯이 이 종목들이 반응이 나와서 접근을 했는데 물론 전부 다 수익을 내지 못했고 EM코리아도 잠깐 수익 보고 빠졌는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수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냥 쉬지도 않고서 계속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을 좀 빨리 팔았다는 게 아쉽고 그 뒤로는 당연히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강했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 대기가 좀 쌓인 상태입니다. 이미 중요한 자리 뚫어주고서 거래 대금이 3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락이란 종목도 매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EM코리아랑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를 구경한다고 이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눌림도 거의 없이 상승이 나와서 봤다 하더라도 이걸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오늘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리는 거 보고서 접근을 했는데 그 뒤로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걸리고 나서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린 24,100원쯤을 유지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 VI가 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중요한 자리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올리는 척 하다가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지독한 캔들은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자리까지 올리는 척 했다가 호가를 순식간에 빼버린다면은 그거는 함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VI가 걸리고 나서 24,000원 구간을 지켜줬다면 재진입을 했을 텐데 VI도 걸리지 못하고서 잠깐 올리는 척 했다가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으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음봉이 뜬 종목은 오늘 힘들었던 자리를 회복해 줄 때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오 플로우가 중요한 자리가 이 구간입니다. 23,500원쯤에서 24,2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혹시나 다시 이 가격까지 올라와서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오늘 중요했던 자리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되니까 모레 일주일 뒤 시간이 지나서 오늘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줄 것 같다면 그때 공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좀 올랐던 ABL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이 종목이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오르고 아마 37,550원쯤이었을 텐데 근데 시간의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강했는데 그 가격보다 낮게 시작을 했다는 것은 매도가 좀 강하다는 뜻이며 아니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매수세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은 일단 조금 기다렸다가 안정이 될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운이 좋았는지 다른 종목을 신경 쓴다고 이거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고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잡았을 것 같은데 잡지는 못했고 그 뒤로 역시나 시초가를 회복해 주지 못하니까 그 뒤로 끝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면서 그냥 37,000원 이상에서 놀아줬다면 전 고점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중요한 것은 이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그리고 지수도 시작 지수. 그냥 시작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며 그 종목이 그거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전자도 이때 고점 12,000원 위에서 놀아줘서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던 종목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약간 비슷하시겠지만 오전에만 잠깐 움직였다가 오후장엔 재미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찾아다닌다면 종목이야 찾겠지만 그냥 무작정 찾아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종목들, 자리가 애매한 종목들 이런 거를 함부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거래대금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재밌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은 좀 지루하게 보냈으며 3천억 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카카오게임즈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종목 쪽에서 거래량이 줄고 좀 심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반등하는 시장이라서 이 구간에서 제대로 스윙 중장기 투자를 못했는데 요즘에 또다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중장기, 장기는 아니더라도 스윙이나 중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준가는 전 고점에서 멀어지지 않아야지 올라가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했던 가격에서 전 고점까지 멀지 않아야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부 종목만 장기 투자는 아니더라도 스윙이나 중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 하기에는 여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버나잇 한다고 그 마음에 드는 종목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원하는 가격, 시간의 거래에서도 너무 많이 뛰거나 좀 가격이 이상하다, 험해수가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서 좀 정확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64,000원에 사려 했는데 갑자기 67,700원이 되던가 갑자기 이상한 험해수가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이 가격에 사려 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기준가 벗어나게 되면은 잘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자, 상한가 종목 보시면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현재 전 고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뚫어주고 나서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현재 자리 보면은 최근에 좀 높았던 고점 4,490원 그리고 그 전에 고점 이것보다 약간 낮은 고점인 4,255원 이거를 아무렇게 뚫어주지 않고서 이 고점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는 보락이랑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락도 상한가 힘들게 마감을 했는데 힘들게 마감하고 나서 5% 시작해서 장중에 20%까지 모트렉스도 마지막에 겨우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갭상승이 아니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런 종목들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창 오토텍 오늘 장이 지루하긴 했는데 유일하게 오늘 시장에서 공략했던 게 현대공업입니다. 이것도 물론 빠지고 먹고 빠졌지만 유일하게 시장에서 눈에 띄던 게 현대공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로 발견을 했는데 이게 오전장부터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버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수익을 챙기고 떠났지만 VI가 걸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회복해 줄 때만 접근을 했습니다. 현대공업을 들어간 이유가 다른 이유 없이 이 종목이 반응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장에 반응이 나왔을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적극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오늘 지루했던 시장에서 유일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성창 오토텍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오늘 분위기가 좀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성창 오토텍도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전 고점 다 뚫어준 상태. 매매할 종목이 진짜 없다면은 그냥 상한가 간 종목이 적당한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눌린 다음에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그냥 이것만 기억한다면 먹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리 종목이나 뭐 다른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 지금 반도체 쪽으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반도체 쪽으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첨보도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첨보가 상승이 나왔으면 외국인의 7만 주 매수 뭐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오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JP 모관 쪽에서 들어와서 일단은 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위권에 반도체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시 시간의 거래가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 자동차랑 반도체 쪽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고점에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나 자동차 좀 쉬어간 자리를 만들어준 종목들이 많으며 이제 시작인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